안녕하세요, 닥터존입니다. 오늘 할 얘기도 역시 만성질환의 원인에 대한 건데요. 썸네일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만성피로의 원인으로서 자가면역질환이 오늘의 바로 그 주제입니다. 자가면역질환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. 아마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거는 흔히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런 게 바로 자가면역질환입니다. 그 외에도 흔하게 좀 들어봤을 법한 것들을 말씀드리면 루푸스,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일 때 하시모토병, 강직성 척추염, 그리고 입에서 침이 잘 안 나오는 질환인 쇼그렌 증후군, 이런 것도 좀 너무 생소하실까요? 아무튼 이런 병들이 자가면역질환인데요. 자가면역질환, 이 이름을 잘 살펴보면은 어떤 병인지 알 수 있는데요. 우리의 면역이란 게 뭔가요? 면역은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나 경찰 같은 거죠. 그래서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것들이 침입했을 때 우리 몸을 지켜주는 게 바로 그 면역입니다. 근데 우리를 지켜야 할 군대나 경찰들이 우리 몸을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하는 게 바로 자가면역질환입니다. 생각만 해도 좀 안타깝네요. 왜 우리 몸을 공격할까요? 그러면은 우리는 이번에 왜 자가면역질환이 우리 몸을 피로하게 만드는지를 알아보려면 자가면역질환이 뭔지, 그리고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를 알게 되면 한 번에 딱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일단 자가면역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능한 한 쉽게 이야기할 테니 쭉 따라와 보세요. 오늘도 역시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이번 설명은 이야기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은 과장과 왜곡을 좀 할 수 있으니까 큰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이렇게 경찰관이라고 한번 합시다. 그리고 우리의 세포를 이렇게 집이라고 한번 해봐요. 경찰관은 우리 편인지 아닌지 예전부터 보던 집들이라 다 알아요. 사실 MHC라고 하는 이런저런 면역학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번엔 그런 얘기 안 하고 좀 쉽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는 김씨 집, 저기는 박씨 집. 다들 잘 지내고 있구만. 좋았어, 진행시켜! 하면서 집 주변을 순찰을 돕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심한 태풍이 불은 거예요. 심한 태풍으로 김씨 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. 그리고 그 집에 살고 있던 김씨가 나온 겁니다. 이 김씨는 우리 세포 안에 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웃긴 건 경찰관이 집만 알았지 그 집안에 살고 있던 김씨를 처음 본 거예요. 어라, 못 보던 건데 이건 적이 분명해 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. 왜 이래? 나 김씨요. 왜 이러는겨? 나 우리나라 사람이요. 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. 그리고 경찰은 앞으로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생긴 것은 다 적이야. 가만두지 않겠어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생긴 사람을 잡을 만한 무시무시한 무기를 만들었죠. 그게 바로 항체라는 겁니다. 이제 태풍이나 지진 등으로 집이 무너져 사람, 즉 핵이 나올 때마다 항체를 쏴서 잡기 시작합니다. 이렇게 붙잡힌 것들을 면역 복합체라고 합니다. 근데 항체에 잡힌 사람이 체포당하지 않으려고 어떤 집을 잡고 들러붙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잡혔던 사람들도 같이 잡고, 그러다 보니까 또 역시 집이 무너지고 합니다. 그러면 이번에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잡히게 되고 또 집이 무너지고,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게 바로 자가면역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이상하죠? 사실 우리 몸에 세포가 손상될 일은 굉장히 많잖아요. 세포 하나 터지면 그냥 바로 자가면역질환이 되는 거야? 싶을 거예요.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. 면역관용이라는 게 있어서 원래는 별 일이 일어나지 않죠. 면역관용은 첫째로 경찰관의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면역세포의 교육이죠. 좋은 학교에서 잘 배워서, 즉 흉선이나 골수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경찰들만 잘 졸업시켜요. 자기 항원의 인식을 잘 못하는 경찰관은 잘라버립니다. 그리고 아주 또 훌륭한 T레그셀이라는 조절세포가 잘 모르고 체포하려고 하는 경찰관, 즉 면역세포에게 하지마, 그러는 거 아니야, 우리 편이야 라면서 잘 중재를 해줍니다. 그리고 또 체포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보조인자와 노출된 세포핵이 같이 있을 때 잘 일어나요. 예를 들면 나온 핵이 총 같은 무기를 들었다. 그럼 체포를 하는 거죠.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기를 잘 들고 있지는 않잖아요. 그리고 또 집이 무너지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대식세포라는 애들이 와서
잽싸게 아무 일 없이 빨리빨리 치워버립니다. 경찰관이 보지 못하게요. 그리고 또 장내 유익한 세균들은 훌륭한 선생님들이에요. 장 속에서 장내 세포를 통해 공부할 거리를 주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아, 요런 건 괜찮은 거야, 저런 건 나쁜 거야 하면서 경찰관들, 즉 면역세포를 교육을 시킵니다. 우리 몸 안에는 또 학원 같은 시스템이 있네요. 아무튼 신기하죠? 이렇게 면역관용이 있어서 자기의 몸을 공격하는 일은 잘 생기지 않습니다. 그럼 위의 문제는 왜 생기는 거야? 왜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 거지?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. 아주 쉽게 면역관용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몸이 되면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. 몸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몸에 염증들이 많아지면 경찰관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죠. 그러면 일단 급하니 제대로 교육도 안 된 경찰관들이 많아지고 T레그스레 같은 훌륭한 경찰관도 별로 없어지게 됩니다. 게다가 너무 경찰이 많으니 다 통제도 안 됩니다. 그리고 또 식습관이 좋지 않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장 건강이 나빠져서 장내 유익균들이 사라지고 나쁜 균들만 많아져도 사설학교가 제대로 교육을 못하니 경찰관들은 또 교육을 받지를 못합니다. 잘못 배운 열이 넘치는 경찰관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아무나 막 체포하고 잡아들입니다. 그리고 또 어떤 경찰들은 자질이 부족한지 힘이 들었는지 멘붕이 온 건지 일도 안 하고 면역이 아주 엉망이 됩니다. 이런 걸 면역교란이라고 해요. 그러다 보면은 무기를 안 들은 선량한 사람들도 어라 여기 왜 돌아다녀 하고 확 잡아버리고, 그러다 보면 맨 위에서 아까 설명드린 자가면역 질환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러니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비만, 스트레스, 독소 섭취, 장누수 등등의 문제들은 자가면역 질환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거예요. 자가면역 질환, 즉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온 것 같이 염증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. 염증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돼서 피로하다라고 이전 영상들에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. 즉 자가면역 질환은 우리 몸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피로감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어떤가요? 오늘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게 참 신기한 병이죠. 근데 이 자가면역 질환에 걸린 분들은 완치도 안 되고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고 너무 많이 힘든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. 이렇듯 자가면역 질환은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서 우리 몸을 피로하게 할 수 있으니 알 수 없는 발열이라든가 관절통들 그리고 피로함들이 지속될 때는 꼭 병원에 가서 자가면역 질환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. 만성 피로를 일으킬 수 있는 병들은 요번에 제가 시리즈로 언급했던 갑상선, 간질환, 당뇨, 고혈압, 지금에 말한 자가면역 질환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외에도 더 많은 질병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. 정말 안 좋게는 암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. 빈혈, 결핵, 뇌하수체 기능 저하, 림프종, 백혈병, 다발성 골수종 등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정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 한 달 이상 알 수 없는 피로감이 지속될 때는 병원에 가서 반드시 원인 질환들은 없는지 감별을 해 보셔야 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. 그런데 이러한 병들이 없어도 필요한 분들이 분명 많이 있습니다. 이러한 분들은 부신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. 다음 시간에는 부신과 피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꼭 시청해 주세요.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닥터 전이었습니다.